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에 대한 쇄신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관심이 쏠렸던 국방부 장관엔 정경두 합참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여당이 3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16시간에 걸쳐 BMW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BMW 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논란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파트 대표단에 사과문을 보내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사과문을 보냈다며 차를 팔고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일본을 5대1로 꺾은 남자 야구팀은 오늘 중국을 이기면 자력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합니다. 어젯밤 충북 지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 일부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오늘도 충청과 호남 등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위한 개각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발탁되는 등 5곳이 바뀌는 중폭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23년 만에 여성교육수장이 발탁됐습니다. 민주당 재선의 유은혜 의원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활동과 정무적 감각이 선정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늑장 보고 등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장관 후임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맡아 국방개혁 완수를 책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산업정책 정통관료인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30년을 근무한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법조인 출신 민주당 재선의 진선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양양자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왕종웅 방위사업청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립해 물러났던 이석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번 장관 교체는 정치인과 전문 관료를 전진 배치하면서 성과 중심의 쇄신 개각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후속 개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번 개각에서도 여당 의원 2명이 입각하며 내각의 3분의 1이 여당 의원이 겸직하게 됐습니다. 야권은 이번 개각이 자리 나눠먹기에 급급한 인사, 그리고 국면 전환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표 기자입니다. 파격적인 개각으로 평가받는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대변인 등을 맡아 민주당의 입으로 활약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6년 이상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평가가 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재선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부 장관에 내정되며 여당 여성 정치인만 2명이 입각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려서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럽고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이들이 모두 임명되면 18개 장관 가운데 7명이 현역 여당 의원으로 채워집니다. 야권은 대표적인 보훈 인사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도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을 챙긴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1년 만에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부처에 대한 너무 늦은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국정기조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얼마나 섣부른 노동 정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이제 진솔하게 자인하고. 야권이 한 목소리로 개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정부가 연쇄 대책을 내놔도 집값 급등세가 멈추질 않자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 대표는 작심한 듯 부동산 대책부터 꺼내들었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정부와 청와대도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한두 달 만에 억 단위로 오르는 현상이 속출하자 당정청이 작심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 심리를 차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꼭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정은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종부세만 강화하면 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자유한국당이 벌써부터 제동을 건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당정청이 이처럼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말 서울 어디에 가도 집을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팔려는 사람은 좀처럼 찾기가 힘듭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10억 원을 넘어선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 2,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공인중개업소에 나온 59제곱미터 매물이 2건뿐입니다. 예, 현재는 2개 있어요. 거의 없는 거죠. 개발 계획이 보류된 이후에도 여의도와 용산에서는 계약 해지가 빈번합니다. 금액이 요즘같이 너무 넓히기를 하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계획 상환 해도 남는다 그렇게 판단이 하는 경우가 파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알려주는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 152.3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점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2006년 11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45% 올라 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릴레이식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냐에 따라서 집값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이딴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매도 우위로 기울어진 시장 분위기가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여야가 어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인터넷은행과 상가임대법 같은 민생 규제개혁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합의문까지 쓰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입니다. 첫 번째 항목의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경제 관련법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이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본회의 처리가 좀 어려워졌다는 것을. 쟁점이 된 법안은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법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제 프리존법 등입니다. 특히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자격을 두고 대기업은 안 된다는 여당과 대기업도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에 자격 심사를 맡기자는 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도 여전합니다. 이제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큰 틀의 합의를 받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요구해 본회의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쟁점이 없는 법안 34건을 우선 합의 처리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민생, 규제개혁 법안은 또다시 9월 정기국회로 밀렸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북미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무역 문제로 중국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혀 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음 주에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 중인데 의견 수렴이 끝나는 다음 달 6일부터 즉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일정 규모로 쪼개서 단계적으로 부과되거나 부과 결정만 내리고 실제 발효는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미중 양국이 주고받은 500억 달러의 관세에 4배에 이르는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앞서 미국이 추가 관세 조치에 나서면 60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어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贸易战没有赢家，中美经贸合作和则两利，斗则俱伤。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고 무역 압박을 예고한 것도 결국 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킨 계기라고 알려진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편지 내용이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없다면 오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보도인데 북한이 회담 무산을 경고했다는 내용의 신빙성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기꺼이 뭔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 로이터 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 말투는 이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해당 관료의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그간 요구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을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미 CNN 보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Letter warning denuclearization talks are, quote, again at stake and may fall apart, sources told CNN. 로이터 통신은 아울러 이 편지로 북미 교착 국면이 더 심해지자 북한이 한국 정부와 별도의 합의를 도출해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정부 측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미 정보당국과 국방부 측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불신해왔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미 중이 모두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밝힌 내용인데요.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방문하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제는 6월 북미 정상회담과 7월의 정전 65주년 계기를 넘어서 9월 유엔 총회 때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을 하면 멋지지 않겠냐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의 채택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신문은 또한 판문점 선언은 자주 통일 평화 번영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한미훈련 재개 거론 등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도 별다른 반응은 없이 판문점 선언 이행만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미국 압박을 받아들이면 군부의 체면이 서지 않고 그렇다고 구구절을 앞두고 미국과 대립하는 도박을 감행할 수도 없어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남북 철도 구간 점검을 위해서 방북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엔 군사령부가 통행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상 미국이 남북 경협 분위기에 불만을 보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로 북측 신의주까지 철도 구간을 점검하고 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통행을 관리하는 유엔사가 이를 막으며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번 통행 허가 거부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행 불허 조치의 이유를 두고 미국이 남북철도 사업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유엔사가 사실상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칫 한미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우리 정부는 남북철도 사업에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업을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철도 도로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유엔에 예외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는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여러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징후인지 이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토사가 산비탈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밀려듭니다. 주택가 골목에선 흙탕물이 콸콸 흐르고 부러진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굽니다.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일대를 휩쓴 산사태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던 그제 밤부터 어제 아침까지 전국 40여 곳엔 산사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종로구 등 서울 6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야산입니다. 성인들도 오르기 어려운 급한 비탈길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내렸던 많은 비로 산속 지반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지금보다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가 그쳤는데도 산길에 전에 없던 작은 물길이 생겼거나 반대로 전에 있던 시냇물이 어디론가 쏠려 말라버렸다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뭇가지들이 움직인다. 그것도 산사태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동이 일어나고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폭우가 내린 직후엔 급한 비탈길이 있는 산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현재 태풍이나 호우 같은 기상 정보는 천리안 1호 위성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리안 2A호가 발사될 예정인데 훨씬 업그레이드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관제센터에 21호 태풍 제비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지난 2010년 발사한 천리안 1호가 보내준 영상입니다. 15분 간격으로 찍는 데다 카메라 채널이 5개에 불과해
빠르고 정확한 관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새 기상위성 천리안 2A호가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2분마다 찍을 수 있고 카메라 채널도 16개로 크게 늘어 다양한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은 기존엔 전체 모습만 촬영했지만 새 위성은 높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관측 공간 해상도가 4km에서 2km로 줄어들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 현상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3,200억 원을 들여 시작한 새 위성 사업은 이제 조립과 시험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완성된 상태의 천리안 2A호 위성입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컨테이너에 실은 뒤 발사장으로 옮겨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리안 2A호 위성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로 옮겨 발사체에 실은 뒤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발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BMW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시간에 걸쳐 BMW 코리아의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BMW의 내부 자료에 EGR 외에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통로인 바이패스 밸브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BMW 코리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무려 1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협조를 통해 BMW 관련 문건을 확보한 적은 있지만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이른바 EGR 관련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BMW의 내부 분석 자료에 EGR 이외에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통로인 바이패스 밸브도 고치겠다고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온의 배기가스는 EGR 쿨러를 거쳐 식혀지지만 바이패스 밸브를 열면 엔진에 바로 들어가 엔진도 뜨거워집니다. 엔진이 뜨거울수록 연비가 좋아지는데 일각에서는 이 바이패스 밸브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밸브를 얼마큼 잘 이용하는가가 환경적인 부분의 규제를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패스 밸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다른 자동차의 메이커에 비해서요, 굉장히 높습니다. BMW 측에서는 바이패스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화재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딱지가 붙은 데 불만을 품은 차가 주차장을 가로막은 일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 아파트 주민들은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바퀴에 자물쇠까지 채웠는데 차 주인은 결국 나흘 만에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위에 세워진 승용차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관리소가 딱지를 붙인 것에 격분해 며칠 동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섰던 차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인도로 옮겼지만 주인은 차를 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붙였지. 이거를 붙였다고 이게 깽판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과할 의향이 저 사람 전에 1도 없는 거예요. 차 앞에는 사과하고 차를 빼라는 성난 주민들의 쪽지와 설문지가 붙었습니다. 며칠째 차를 방치해온 차주는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놨고 주민들은 사과를 받기 전에는 보내줄 수 없다며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차 주인은 입주자 대표단에게 보낸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차를 매각하고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 50대 여성은 다음 달 초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해당 학생의 성적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근무한 36살 김모 씨. 1학년 담임이었던 김 씨는 같은 학년 여학생과 친분을 쌓고 나서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은 김 씨와 이틀간 서울에 머물렀던 해당 여학생이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여학생은 할머니 집에서 잤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추궁에 김 씨와 서울에서 공연을 본 뒤 호텔에서 동숙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는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동시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 씨가 해당 여학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정 과목의 성적을 고쳐줬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휴대전화로 촬영했는지, 성적을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적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강원도의 육군 탄약부대 대대장이 부하장병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대장은 보직해임까지 됐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강원도 모부대 지휘관을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부대를 맡은 대대장 배모 중령이 장병에게 과도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배 중령은 온라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부하 부사관을 폭행하고 활동복 상의를 빼입은 병사에게 옷을 넣어주겠다며 바지를 들추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부대 측은 감찰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배중령은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배중령은 보직해임돼 추가 조사까지 받고 있지만 해당 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기 급급합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요. 군 당국은 해당 인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또 다른 부대에서도 대대장 홍모 중령이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홍 중령은 지난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간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사실이 신고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갑질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며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공개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지 14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무죄 조건으로 밝힌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쏠렸습니다. 이후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종교적 신념 등 주관적 사유로 무죄를 내릴 경우 법과 병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유죄 선고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가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더라도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기택 대법관은 만약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많이 늘어나 군대가 사라져 침략을 받는다면 결국 종교의 자유도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흥미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특정 종교를 우대해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헌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해외 직구를 통해 싸게 판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짝퉁 운동화를 판 남성이 잡혔는데 무려 6,800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상자를 열자 검은색 운동화가 나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정품 운동화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30대 조선족 김모 씨가 팔던 짝퉁 운동화입니다. 김 씨는 유명 포털 사이트 내에 쇼핑몰을 차리고 해외 직구를 통해 정품 운동화를 싸게 팔겠다고 광고하며 구매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중국에서 만든 짝퉁 운동화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구매자들이 상품에 불만족이 있거나 사이즈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응대를 잘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품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7억 4천만 원, 피해자는 6,800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김 씨와 같은 짝퉁 판매상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6년 사이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단속 건수는 1,670여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상표권자와 감정 협력 체계 같은 거를 구축을 하고요. 전담 모니터링 부서를 둬서 상품이 쏟아지는 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습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상품이 과도하게 저렴할 경우 위조 상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주말 극장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을 그린 이야기가 관객을 찾아옵니다. 박해일과 수혜의 파격적인 연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학 교수 태주는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아내인 미술관 부관장 수연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화 상류사회는 화려한 이면에 추악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박해일과 수혜는 파격적인 배드신을 선보입니다. 이번 상류사회를 통해서 제 관객분들이 오수연이라는 인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살아남은 아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을 보듬습니다. 아들 대신 남은 아이는 숨겨진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기현 역을 맡은 성유빈의 열연이 돋보입니다. 딸이 부재중 전화 3통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아버지 데이빗은 딸의 노트북과 SNS를 샅샅이 뒤지며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계 배우 존조가 출연한 서치는 짜임새 있는 전개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톰 크루즈의 출세작 탑건이 재개봉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젊은 층에는 신선한 충격을 던져줍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MBN은 지난 7월 16일 뉴스파를 통해 군인복지시설인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과 관련해 육군이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을 예정했다 돌연 독자적으로 호텔을 짓겠다고 방향을 틀었고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인접 토지 등 소유자와 구역 분할을 협의한 후 독자 개발을 하는 것이며 서울시 교통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육군은 사업비가 200억 원가량 불어날 위기를 맞지 않았고 KDI 예비타당성 조사상의 민간 이용률은 40%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 60%대까지 높여야 한다고 분석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요즘 연예 기사를 보면 태도 논란에 휩싸인 경우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논란을 빚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허리케인 마리아가 핥히고 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인 이곳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호 물품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구호품을 마치 농구하듯 던지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부실한 지원에 본토와 차별하는 거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사람들이 던져달라고 했고 그럴 만한 분위기였다고 해명했다네요. 대개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거북이. 하지만 요즘의 환경에서 그 수명을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멕시코 태평양 해안에서 바다거북 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바다거북들은 참치잡이 그물에 걸려 숨져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성조류 또는 그물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변을 당한 건 멸종위기종인 올리브각시 바다거북인데요. 안타까움이 더할 수밖에 없겠네요. 먹는 줄만 알았던 이것. 하지만 이곳에선 축제의 주인공인데요.
먹기 전에도 던지기 전에도 잘 익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든 이곳. 매년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작은 마을 부뇰입니다. 라 토마티나라는 이름의 이 세계적인 축제는 1945년 아이들의 장난에서 비롯됐는데요. 올해도 2만여 명 이상이 모여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이날 사용된 토마토만 무려 16만 킬로그램이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굿모닝 얼디였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영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충청의 비는 차차 약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강해지면서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충청 남부와 호남, 경남에 50에서 150mm, 남해안과 제주 산지는 200mm 이상으로 무척 많겠고요. 그 밖에 충청 북부와 경북, 제주도는 30에서 80,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과 전북, 영남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수도권과 강원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6도, 대전이 19.5도, 대구 24.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이 26도, 창원이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